네, 잘 들리시나요? 지금 현재 통합자산관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우선 재산관리 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기능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 사용자들에게 K-에듀파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관리 메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통에서 메뉴 권한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메뉴 사용자별 권한관리 메뉴입니다. 시도 총괄관리자나 기관관리자, 재정 사용자가 부여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를 조회하고 오른쪽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에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그룹 목록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세부 시스템을 재산관리로 조회하고 필요한 사용자 그룹명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권한명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수행 업무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수행 업무를 확인하고 권한을 부여해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 그룹별 권한관리에서는 해당하는 권한을 여러 명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시스템을 재산관리로 조회하고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권한 선택 후 오른쪽 사용자 목록에 행추가 저장하면 여러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권한 담당자가 사용자별 권한관리나 사용자 그룹별 권한관리에서 권한을 부여를 해주면 재산관리 메뉴에 접근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취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재산관리에서는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서 취득과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메뉴에서 취득 신청과 변경 신청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자체 승인과 관리 계획에 따라 업무 처리 방식, 즉 결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 신청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서 우선은 재산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취득 대상 탭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고 취득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로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 기간이나 취득 구분 등 필수값을 입력하고 재산 목록에 취득할 재산을 등록하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대장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재산 대장 검색 팝업에서 추가할 재산을 조회하고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 재산이 아닌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는 거라면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상세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할 경우 아래쪽에 행추가로 재산 소유자 정보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항목은 필수값은 아니어서 입력하지 않아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아까 저희가 봤던 취득 대상, 취득 신청, 취득 대상 탭에 해당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는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결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화면처럼 관리 계획, 관리 계획 외에 그 다음에 자체 승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한 번 더 클릭해야만 결제 요청이 진행이 되는데요. 학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승인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 승인 버튼만 조회가 됩니다. 이 관리 계획과 관리 계획 외 그리고 자체 승인으로 결제 진행하는 과정은 조금 뒤에 별도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취득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재산 취득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변경 신청 버튼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취득 대상 탭에서 조회되는 내용 중에 변경할 건을 선택하고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알림창이 한번 나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변경 신청을 진행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변경 신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의 상태값도 변경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승인이 되면 기존의 취득 신청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팝업입니다. 예, 변경 신청 중에 볼 수 있는 오류가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고 이전 보기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오류 창이 발생을 합니다. 이전 신청 보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는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변경 신청도 마찬가지로 저장하면 목록으로 이동하고 업무에 따라 관리 계획이나 관리 계획 외 자체 승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변경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해서 언급한 결제를 진행할 때 선택하는 자체 승인, 관리 계획 외 그리고 관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을 진행하면서 승인을 받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는데요. 자체 승인은 말 그대로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학교의 경우에는 자체 승인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계획 외로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지역심의회의 심의까지 가게 되고 시도교육청이 관리계획 외로 승인 요청하면 시도 심의까지 진행이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요청할 경우 교육지원청은 지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 관리계획을 거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진행해야지 관리계획 의결 등록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도교육청이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역심의회 심의를 제외하고 바로 시도교육청 관리계획부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등록 그리고 관리계획 의결 등록 순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 흐름을 이제 시스템, K디파인 의 시스템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 취득 대상, 처분 대상, 교환 대상 탭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3개가 나타납니다. 예, 여기서 자체 승인 경우에는 자체 승인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으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관리 계획이나 관리 계획 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두 버튼 중에 하나를 눌러서 자체 결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제가 완료가 된 건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등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산 담당자가 해당 건을 승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 계획 외로 승인 요청하신 건이 있다면 여기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최종 완료가 돼서 재산 취득이나 처분 신청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당 건이 관리 계획으로 요청된 건이라면 해당 메뉴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 단계인 시도교육청 관리계획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재산 담당자가 승인 요청권을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 결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등록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당 건을 승인 또는 부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등록에서 승인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의결 등록에서 의결하거나 부결할 수가 있고요. 의결, 부결까지 진행되면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체 승인 그리고 관리계획, 관리계획 외로 결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취득이나 처분, 교환 신청까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 계약에 대한 걸 알아볼 텐데요. 재산 취득 및 처분 계약 메뉴를 보시면 토지 매입 계약 탭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에 대한 매입 계약권만 적용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계약 등록 버튼으로 신규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매입 토지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토지 매입 승인 목록에서 해당 건을 조회 선택 확인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팝업에 있는 토지 매입 승인 목록에서는 아까 재산 취득 신청할 때 토지로 취득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거래처 정보, 분납 지급 예정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고요. 목록으로 이동하여 승인받으면 토지 매입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예, 재산 취득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검수권이나 미검수권을 재산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업무 흐름입니다. 실제 재산대장에 취득이 등록되려면 지출이나 검수를 연결해서 등재를 해야 됩니다. 재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출된 검수 확정권을 연계하여 대장 정리 대상 목록,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검수 확정권을 연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대장 관리에서 신규 버튼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의 특성상 새로 재산대장을 생성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재산의 증감 내역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저희가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서 취득 신청이라든지 토지 매각 기입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취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고 재산대장에 그 내역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검수 연계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등록해서 재산대장에 반영을 해야지만 저희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검수권을 연결해서 신규 대장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검수를 통해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 검사검수 확정이 되면 재산관리,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 탭에서 해당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재산 담당자는 검수 일자 등 조회 조건을 입력해서 조회하고 해당 건을 선택해서 대장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재산 대장 관리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필수값들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바로 재산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은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산에 증감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검수권을 연계하여 기존에 등록된 재산 대장에 증감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수 목록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고 증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 대장 검색 팝업이 생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검수권을 추가할 대장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재산 대장 검색에서 조회된 대장의 상세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재산 증감 등록 탭에 증감 이력에 앞에서 선택한 검수 이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하면 해당 재산 대장에 증가 이력으로 추가되면서 재산에 등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대장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증감 내역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하나의 검수권을 여러 대장으로 등록하는 N개 분할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검수 목록에서 선택하고 N개 분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이는 정리대상 계약 목록과 등재대상 재산 목록이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단 우측 중간에 대장 등록이나 증감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나눠서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지만 수량을 따로 체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금액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일부 금액, 재산으로 등재되고 남은 금액, 일부 금액만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검수는 확정됐는데 재산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권을 선택하고 비용 처리 버튼을 클릭해서 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회계상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산 담당 선생님들이 알아두면 좀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취득 및 증축 탭에서 스크롤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정리 사용 기간명과 정리 업무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정리기간 사용명을 지정하면 설정된 기관에서 해당 검수권으로 재산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재산 담당자가 정리기간 사용명을 다른 기관으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지정받은 기관의 대장정리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재산 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학교에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정리사용 기관명을 학교로 설정하면
설정된 학교의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 조회돼서 재산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정리 업무 구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정리 업무 구분 설정은 단순히 숨기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이나 물품 중 선택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정리 업무를 물품으로 지정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물품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물품 관리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물품 등록이 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회할 때 조회를 좀 편의할 수 있도록 정리 업무 구분을 나눠 놓은 거고요. 선택해서 저장하면 그 선택한 값으로 조회를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검수 확정한 건이 아까 저희가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조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검수가 진행된 건이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종종 꽤 많이 들어옵니다. 검사검수를 일단 확정하게 되면 재산관리에서는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되고요. 물품에서는 검수자산 정리 대상 목록에서 동시에 조회가 됩니다. 두 메뉴 중에 만약에 재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물품의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선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고요. 반대로 물품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서 대장을 반영하게 되면 재산에 있는 대장 정리대상 목록에서는 해당 검수건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수 확정한 건이 대장 정리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물품에서 혹시 반영을 했거나 아니면 소모품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물품 관리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물품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그 내용을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회창에 대장 정리 여부를 완료를 선택해서 완료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물품 정리 조회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대장 정리 완료된 검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물품 관리에서 대장을 반영하거나 소모품 처리한 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뭐 물품 처리된 거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조회한 거를 물품 관리나 아니면 물품 담당자한테 말씀하셔서 취소를 하게 되면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 조회해서 재산으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수권을 연계해서 재산 등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수 없이 지출 처리가 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검수권과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 대장 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 대장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선택한 재산 종류에 따라 하단에 입력하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종류에 맞는 필수 입력 값을 넣고 저장을 합니다. 이때 결산 반영 일자가 있는데요. 이 결산 반영 일자는 이미 결산이 마감된 이전 연도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 연결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지출 결의가 조회가 되는 건 아니고 검수 없이 즉 미검수로 진행된 지출 결의만 조회가 됩니다. 또한 취득 구분을 선택할 때 취득 구분에 별 표시가 있는 경우는 결제가 필요한 건이기 때문에 저장하고 결제 요청까지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 대장 관리에 입력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는 여러 가지 팝업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취득 구분이 매입, 신설 등의 경우 지출결의 연결을 하지 않게 되면 지출결의 연결이 필수라는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어떤 지출결의에 의한 취득 또는 매입 신설인지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취득 구분이 매입 신설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결의를 선택해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취득 구분을 누락 재산 등재로 선택하면 결의 연결 없이 등록은 가능하지만 검수한 자산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알림을 한 번 더 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취득 구분 옆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는데요. 해당 물음표를 클릭하면 도움말 팝업이 나와서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과 속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활용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미검수권에 대해서 재산대장에 직접 증감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대장 관리에서 증감 이력을 등록할 재산을 우선 조회를 하고요. 해당 재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재산의 대장 상세 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아래 재산 증감 등록 탭에 증감 이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감 등록을 하려면 우선은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증감 구분, 증감 사유, 증감 일자 등 필수값을 입력합니다. 만약에 증감 사유가 매입 증축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출결의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장한 다음 증감 사유에 따라서 별표로 되어 있어서 결제가 필수면 결제를 진행하시고 승인을 받으면 증감이 등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취득한 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화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허가 및 대부 화면입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 메뉴로 가시면 신청서 목록 탭이 우선 있고요. 신청서 목록 탭은 사용허가 대부, 일지 사용허가 구분 없이 관련된 신청서를 등록하는 탭입니다. 여기서 신청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장 검색 버튼으로 해당 진행할 대장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신청서 목록에서 그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결제 요청하고 승인을 완료하게 됩니다. 신청 내역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사용허가 탭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허가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맨 상단에 보시면 신청서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앞에서 완료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연계가 되고요. 아래쪽에 분납 정보 등 추가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근데 꼭 신청서를 등록해야지만 사용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서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서 등록할 때 대장 검색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대장을 선택하고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장을 선택하고 하단에 분납, 징수 예정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내역이 사용허가 탭에서 조회가 되고요. 결제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재지, 지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하면 작성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분납 징수 예정에 징수 요청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어야지만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징수 결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입 징수 요청을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학교회계 수입관리에 있는 징수 결의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무회계 수입관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 탭에서 계약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대부 계약서 등록 화면에서 신청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앞에서 신청서를 만약에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이 조회가 돼서 선택해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신청서 작성을 안 해도 마찬가지로 대부 계약서 등록 화면에서 대장 검색 버튼을 이용해서 직접 대장을 선택하고 나머지 내용을 작성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납 징수 예정과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대부 탭에서 그 내용이 조회가 돼서 결제 요청 그리고 또한 승인을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승인 완료가 되면 소재지 지번을 클릭해서 작성하는 화면에 활성화된 징수 요청 버튼으로 징수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사용 허가 탭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시 허가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요.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신청서 검색 버튼을 사용해서 일시 사용 허가서 신청한 내용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시 사용 허가서 등록 내용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고 분납 징수 내용과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 사용 허가 탭에서 결제 요청을 하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작성한 화면에 들어가서 활성화된 징수 요청 버튼을 통해서
수입의 징수 결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물품 상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학교나 기관에서 재산을 물품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재산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을 물품으로 또는 물품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재산으로 잘못 실수로 등록한 경우에도 이 물품 상호 전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나 물품으로 취득한 건이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또는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에 상호 전환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실수로 내가 물품인데 재산으로 잘못됐다. 아니면 재산인데 물품으로 잘못 등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재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처분 폐기한 다음에 맞는 재산이나 물품으로 신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상호 전환을 진행해도 최초 잘못된 자산으로 등록한 정도는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상호 전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호 전환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상호 전환 메뉴에 가면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인계 탭은 재산에서 물품으로 전환할 때 선택하면 되고, 인수는 물품에서 재산으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재산에 있는 것을 물품으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인계 탭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등록 인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계 요청서 정보를 입력하고요. 대장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인계할 물품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이때 상호 전환 대상, 재산 대장 검색 이 팝업에서 조회가 되는 재산은 용도 폐지에서 일반 재산 상태인 대장만 조회가 됩니다. 만약에 상호 전환을 전환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그 전에 용도 폐지를 우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을 하면 다시 인계 탭 목록에서 그 내용이 조회가 돼서 결제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재산에서 물품으로 상호 전환 인계가 완료가 됩니다. 인계까지는 이제 재산 담당자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다음은 물품 담당자가 물품 관리에 있는 상호 전환 인수 승인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승인받으면 상호 전환이 완료되어서 재산이 아닌 이제 물품에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인수 탭인데요. 이건 반대로 물품에서 관리되는 거를 이제 재산으로 상호 전환 신청을 한 거겠죠. 물품 담당자가 재산으로 상호 전환 인계까지 완료가 된 건이 조회가 되고요. 조회되는 건을 선택하고 상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인수 확인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인수 정보와 추가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장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재산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저희가 미검수권을 대장으로 등록하는 건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이 전환한 물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면 다시 인수등록 화면에서 결제 요청하고 승인이 완료가 되면 재산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상호 전환의 경우 보시다시피 물품과 재산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인수나 인계 탭에서 저장만 했다고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물품에서 인수까지 완료되도록 진행하셔야지 결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분할 합병과 사용기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전에는 토지, 건물에 한해서만 재산대장 관리 메뉴에서 분할 합병 버튼으로 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4월부터는 임목주, 공작물, 기계기구도 분할 합병 버튼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건물, 임목주, 공작물, 기계기구를 모두 분할 등록, 합병 등록하는 방법을 한 화면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대장 관리에서 해당 재산을 선택을 하고 분할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재산 종류에 따라 분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행삭제나 행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한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작물 역시 재산대장 관리 목록에서 선택하고 분할 버튼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합병인데요. 합병은 반대로 재산대장 관리에서 여러 재산을 선택하고 합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합병되게 되면 이제 하나로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건이 재산대장 관리에서 조회가 될지 주 대장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임목주기나 기계기구, 그 다음에 공작물도 동일하게 재산대장 관리에서 여러 건 선택해서 합병 버튼을 클릭하면 주대장을 선택할 수가 있고 동일하게 저장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이 좀 개선이 돼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임목주, 공작물, 기계기구까지도 이 재산대장 관리에서 분할 합병 버튼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기간 변경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학교에서는 조회가 되진 않고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재산 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재산의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재산대장 관리에서 선택한 재산을 사용기간 변경 버튼을 통해서 변경 후 관리기간 변경을 입력하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어떤 일부 목록이 아니라 사용기간의 모든 재산을 일괄로 다른 사용기간으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기간 일괄 변경이라는 메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기간을 변경할 때 보시면 폐교로 인한 변경 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일괄 변경된 재산은 폐교 재산대장 관리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교 재산대장 관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등록과 실태조사 보고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실태조사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재산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토지 실태조사 탭을 클릭하고 실태조사 연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대상 연도를 이전 연도로 설정하고 복사를 진행합니다. 토지 실태조사 탭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건물 실태조사 탭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 연도 복사를 하실 거면 각각 복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 복사가 아닌 실태조사 내용을 수기로 입력을 하길 원한다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등록 버튼이 있고요. 이 토지 등록 버튼을 눌러서 건건이 등록하고 건물 역시 건물 실태조사에서 건건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등록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대장번호 옆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등록할 대장을 조회하고 실태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등록된 대장 정보가 없다면 대장 번호 없이도 저장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장 번호 없이 저장을 하면 대장 번호의 토지는 X1, 건물은 X2로 표기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에서 저희가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수기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입력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대량 등록으로 일괄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대량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현재 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고 서식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 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저장하셨을 때는 기존에 작성된 내용과 삭제되고 지금 저희가 대량 등록했던 실태조사 내용으로 대체가 되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실태조사 내용을 등록을 했다면 다음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메뉴에서 상위 기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생성 버튼을 누르고요. 생성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완료하면 상위 기관으로 제출이 됩니다. 각 기관의 재산 담당자가 실태조사 보고를 제출하면 관리기관 재산 담당자가 이제 실태조사 보고 관리기관 메뉴에서 제출된 실태조사 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 그리고 제출일자, 결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했다면 바로 옆에 관리기관 보고 탭으로 이동하여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서 총괄 기관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기관에서는 하위 기관에서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접수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시도 보고 탭에서 결제 요청 승인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사용기간 변경을 설명할 때 폐교로 인한 변경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변경된 재산은 폐교재산대장에서 관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교재산 관리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폐교재산 담당자가 폐교재산을 관리해서 상위 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메뉴 중에 폐교재산대장 관리와 폐교재산 활용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대장 관리는 폐교 조직 기준으로 재산대장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조회창에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내역을 조회하신 다음에 폐교 기관명의 돋보기 버튼으로 해당하는 폐교 기관을 선택하고 확인,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폐교 재산을 폐교 재산 활용 관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등록하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용 이력 등록 탭에서 대부라든지 아니면 자체 활용 등에 대한 활용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 그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폐교 정보 등록 탭에서 폐교의 설립일자, 소재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등록 탭에서는 관련된 이미지도 업로드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의 재산 정보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무단 점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내용을 입력하는 메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대장 관리 메뉴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측 상단에 여러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무단 점유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무단 점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등록 일자, 변상금 통보 일자 등 필수 입력값을 입력하고 대장 검색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해당하는 재산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분납 진수 예정도 행추가하셔서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무단 점유 목록 메뉴에서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 사전 통지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직접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목록에서 무단 점유 사유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클릭하면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징수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변상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입에 징수 교류를 연결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산을 운용하는 화면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처분을 진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봤던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서 처분 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 처분 신청 없이 바로 재산대장 관리에서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처분 신청을 통해서 철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초반에 거의 처음에 저희가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취득 대상 탭에서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처분 대상 탭입니다. 처분 대상 탭에서도 처분 신청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분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할 수 있는 화면에서 사용기관, 처분 구분, 처분 연료 등 필수 입력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 검색 버튼을 눌러서 처분하려고 하는 재산 대장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일반 재산을 처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구분을 처분, 철거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처분 구분을 처분, 용도 폐지 후 철거로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처분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한 건을 처분 대상 탭에서 조회하고 결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취득 과정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처분 신청 역시 자체 승인, 관리계획 외 등 업무에 맞는 결제 방식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이 저희가 처분 신청을 하고 결제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재산대장에서도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재산을 뭐 이렇게 처분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대장에 이 처분 내용이 반영이 되려면 재산대장 관리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분 신청이 결제가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재산대장 관리에서 감소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대장 관리에서 처분한 재산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감소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처분 신청할 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처분 구분을 처분, 용도 폐지 후 철거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재산은 바로 처분이 되질 않기 때문에요. 우선 용도 폐지를 진행해서 일반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철거, 처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신청에서 저희가 용도 폐지 후 철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처분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하는 경우에 용도 폐지 후 철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승인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 재산대장 관리에서 일반 재산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일반 재산이었던 건과 처분 신청에서 진행했던 건이 모두 다 일반 재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감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행정재산을 처분 신청해서 우리가 용도 폐지 후 철거로 처분을 했는데 재산대장 관리에서 행정재산으로 조회가 된다면 이 처분 신청이 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조회가 되니까 바로 처분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재산대장 관리에서 용도 폐지를 한번 하겠어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 저희가 처분 신청에서도 한번 용도 폐지를 했고 재산대장 관리에서도 용도 폐지를 한 번 더 하는 것, 즉 하나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두 번 하는 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 신청에서 용도 폐지 후 철거로 진행이 됐다면 승인이 다 완료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해서 재산대장 관리에서 일반 재산으로 조회되는 걸 확인하시고 감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소 처리하는 방법을 다음 화면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처분할 재산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보셨던 화면이 나오고요. 증감 이력을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 구분을 감소로 선택하고 감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처분 신청 승인만 받고 이 감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산이라든지 결산에서 이 재산은 기관에 남아있는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재산대장 관리에서 감소 처리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증감 이력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상단 철거 이력이 생성이 되고요. 결제 완료까지 진행하면 처분이 완료가 됩니다.
처분이 완료된 건 재산을 재산대장 관리에서 조회를 하고 싶다면 조회창에 보시면 여기 구대장 여부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대장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용도 폐지한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을 철거한 재산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분 신청해서 승인받고 저희가 그 다음에 재산대장에서 감소 처리로 처분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재산대장에서 직접 처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대장에서 행정재산을 처분할 텐데요. 앞에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행정재산을 처분을 하려면 우선은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 재산이 되어야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장에서 조회하신 다음에 용도 폐지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만약에 처분 신청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용도 폐지 후 철거로 진행한 건이 승인 완료가 되면 일반 재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 폐지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예, 재산대장 관리에서 용도 폐지할, 그러니까 즉 감소 처리할 행정재산을 우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역시 상세 내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재산 증감 등록 탭에 증감 구분을 감소로 선택하고 증감 사유를 용도 폐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증감 일자라든지 면적, 수량, 금액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용도 폐지는 결제가 필요한 증감 사유이기 때문에 작성하신 다음에 결제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으로 조회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용도 폐지한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원래 일반 재산이었던 건도 같이 여기서 바로 검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증감 이력의 증감 구분은 감소, 그 다음에 이때는 증감 사유를 철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철거로 하셔서 저장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하게 되면 승인 완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철거 처분 역시 결제가 완료가 돼야지 재산에 반영이 되고요. 재산 증감 등록에 증가나 감소 이력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작성된 내용을 만약에 취소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때는 승인 취소 버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증감 이력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셔야지 승인 취소 버튼이 활성화된다는 점도 업무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취소 버튼부터 시작해서 역작업을 통해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을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매각까지 진행할 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은 매각하려면 우선은 처분 신청을 먼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관리 재산 신청에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에서 처분 신청부터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새로 만드실 거면 처분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처분 신청 내역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처분 구분을 처분, 매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처분 구분을 처분, 용도 폐지 후 매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처분 구분이라든지 처분 연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대장 검색 버튼을 눌러서 매각한 재산을 조회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처분 대상 탭에서 작성한 내용이 조회가 되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결제 요청을 클릭하고요. 나타나는 버튼 관리계획, 관리계획의 자체 승인 중 업무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결제를 쭉 진행을 합니다. 결제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매각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재산 취득 및 처분 계약 메뉴에서 매각 양력 계약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매각 양력 계약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신규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계약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계약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때 대장 재산 추가 버튼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처분 재산 승인 목록 팝업에서는 모든 재산이 다 조회가 되는 건 아니고 처분 신청에서 처분 구분을 매각이나 용도 폐지 후 매각으로 진행해서 승인이 완료된 건이 조회가 됩니다.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처분 신청이 완료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회되는 재산 대장을 선택하고 거래처 정보라든지 분납 지수 예정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각 양여 재산 목록에 처분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처분 금액이라는 말 때문에 매각 계약 금액, 즉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계약 금액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금액은 여기 보시는 매각 계약 금액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처분 금액에 입력하신 금액은 저희가 재산 대장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즉 매각 계약을 통해서 내가 재산 대장에 지금 등록된 금액을 얼마를 줄이고 싶다. 그 재산 대장에 반영을 원하는 금액을 처분 금액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처분 금액과 매각 계약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하고 저장하면 매각 양여 계약 탭에서 결제 요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가 되면 계약명을 클릭해서 징수 요청 버튼이 마찬가지로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계약건에 대한 징수 결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각 계약건의 경우에 저희가 징수 요청 버튼 앞에 회계 연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계약 역시 매각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대장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저희가 재산 대장 정리 목록으로 이동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재산을 직접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 처분 대상 탭으로 가셔서 조회를 하고 이 정리 일자를 입력해서 대장 정리를 클릭하면 대장 정리가 바로 완료가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재산 교환 처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던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메뉴 보시면 교환 대상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 저희가 봤던 취득 그리고 처분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작성 중에는 교환 대상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새로 작성을 하시려면 교환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교환 신청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장 검색 버튼으로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을 조회하고 확인을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행초가로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교환 예정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교환 대상 탭에서 그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결제를 해서 승인을 진행합니다. 승인이 완료가 되면 재산 취득 및 처분 계약 메뉴에 교환 계약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교환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관리 계획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교환 승인 목록 팝업이 생성돼서 교환 신청 승인된 내역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거래처 명에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입력을 하고요. 분납 예정 금액을 입력하게 되는데 교환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처분한 금액이 취득액, 그러니까 교환을 해서 얻는 금액보다 우리가 처분한 금액이 많으면 분납 징수 예정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징수 요청 버튼이 활성화돼서 징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교환 계약 탭에서 마찬가지로 결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처분액이 더 커서 징수 금액이 있으면
계약명을 클릭하고 활성화된 징수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수 결의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환 계약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 매각 계약처럼 대장 정지 대상 목록에 처분 대상에서 이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정리 일자를 입력하고 대장 정리를 통해서 대장 정리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산 관리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재산을 운용하고 운영하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다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재산 관리에 있는 추가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연계 관리가 있습니다. 이제 온비드 연계 관리가 저희가 재산 관리에서 확인할 메뉴는 이제 온비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드릴 수는 없고요. 온비드 연계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관과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 정보 관리 메뉴인데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정보나 부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비드 시스템의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하려면 문비드 기관 요청, 등록 요청 우측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문비드 기관 정보 검색 팝업을 불러온 다음 기관 정보 가져오기를 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문비드 기관 요청 등록 현황에 확인이 되고요. 기관이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기관 정보를 먼저 저장하고 실제 업무 담당자가 회원 정보 관리에서 신규 회원 등록을 해서 문비드 전송을 하게 되면 기관 정보 관리, 앞에서 입력한 기관 정보 관리도 같이 전송이 됩니다. 회원 정보 관리에서도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을 내서 신규 회원 등록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온비드 전송을 하고 그 이후부터 온비드 시스템에서 새로운 신규 회원이라든지 이런 가입 절차 그리고 회원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물권 정보 연계 요청 화면인데요. 온비드에서 매각을 진행할 경우 K-에듀파일 내 재산 정보를 온비드로 연계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재산 종류에 맞는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용도 폐지한 일반 재산이 신규 작성할 때 대장으로 조회가 되고요. 공고, 공매 현황 관리는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매각 진행한 재산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낸 공고, 공매 정보가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비드에서 보내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낙찰 결과 정보 관리는 매각, 임대 요청한 재산에 대해서 낙찰 결과 정보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주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계약 정보 조회나 다음에 나오는 수수료 정보 관리 역시 매각하거나 임대 요청한 재산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에서 보내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수수료 정보 관리 화면입니다. 다음은 기타 기능 중에 임차 재산 관리 메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 재산 등록 메뉴에서 임차 재산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임차 대장 등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통합거래처 돋보기 버튼으로 임차기 때문에 임대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도 재산관리에 별도로 있어서 관사 대장을 등록하거나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사 대장 목록 메뉴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화면에서 재산 담당자가 재산 대장을 검색해서 관사 대장 정보를 등록,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에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재산관리 저희가 FAQ를 통해서
종종 들어오거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산 취득 신청 승인을 받은 건이 재산 대장 관리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서에 대한 승인입니다. 이 신청서를 승인받는다라고 해서 재산 대장 관리, 저희 재산 목록에 등재가 되거나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재산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는 직접 대장 등록을 하시거나 처리를 증감 등록을 해주셔야지만 등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럴 때 결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원청에서 관리 계획이나 관리 계획 외로 결제를 올렸을 때 진행하는 순서를 저희가 FAQ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관리 계획 외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재산 취득 신청을 직접 자체적으로 결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에 있는 관리 계획 외 지역심의회 심의 등록으로 진행을 하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관리 계획 외가 아닌 관리 계획일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재산 취득 신청 결제를 받고 지원청 관리계획 지역심의회 심의 등록,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 있는 시도교육청 관리계획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록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관리계획 의결 등록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4번 문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행정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철거로 재산처분 신청을 했는데 대장의 일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재산처분 신청을 할 때 용도 폐지 후 철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재산 대장 관리에서는 일반 재산으로 조회가 됩니다. 처음에 FAQ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재산처분 신청만 완료했다라고 해서 대장에 반영되진 않기 때문에요. 재산대장 관리에서 상세 내역으로 이동한 다음 신규 버튼으로 증감 사유를 입력해서 감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 물품 상호 전환에 대한 방법도 5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FAQ는 한번 읽어보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2023년 4월에 한번 변경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메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검사 검수 후 소모품 처리를 했는데 재산관리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해당 건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물품에서 한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재산관리 대장정리 대상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거고요. 재산 관리에서 처리를 하실 거면 이 물품에서 처리한 건을 소모품 처리한 건을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물품 관리에서 아니면 물품 담당자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산 담당자는 저희 물품 대장 관리에서 대장 정리 여부를 완료로 체크하고 물품 정리 조회 버튼을 눌러서 물품에서 처리된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회해서 확인하고 이거를 물품에서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수권을 재산 등재할 때 일부는 증감으로 등록하고 일부는 비용 처리하는 방법. 대장 정리 대상 목록에서 N개 분할 등록을 할 때 원하시는 대로 증감 등록이라든지 비용 등록 또는 대장 등록을 N개 분할 등록으로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N개 분할 등록을 누르면 앞에 밑에 보시는 화면 같이 나오고요. 이때 대장 등록 버튼, 증감 등록 버튼, 비용 등록 버튼 눌러서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분 매각할 때 처분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처분 금액은 대장에 반영되길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매각 금액 아니면 실제로 뭐 계약을 했을 때 오고 가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등재된 금액, 대장에 어떤 금액이 반영되길 원하시는 그 금액을 처분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 증감 등록 시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대장 관리 화면 물음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움말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정보마당 사용자 지침서에 재산에 관련된 증감 사유 도움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FAQ들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됐던 내용들이 FAQ로 정리돼서 한 번 더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쭉 진행을 했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